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는 은퇴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새로운 목표나 계획을 세우곤 하는데요. 그러면서 보다 먼 미래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특히 퇴직을 목전에 두고 있거나 은퇴한 지 얼마 되지 않은 5060 세대에는 연금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기도 하는데요. 자, 오늘은 새 연금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서 새해부터 달라지는 연금 관련 제도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오늘 주제 이외에도 퇴직연금 일시불이 좋을지 또 연금으로 받는 게 좋을지 국민연금과 주택연금만으로 노후 재무 준비는 충분한지 등등 은퇴 후 재무에 대해 궁금한 점 있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 유튜브와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미래에셋 은퇴연구소 김동엽 상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코로나19 때문에 부득이하게 전화 연결로 했습니다. 잘 지내시죠?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자, 연금 아무래도 현실에 가까워질수록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나 이제 방금 말씀하신 5060 세대 같은 분들은 노후라는 게 이제 강 건너 불이 아니고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후 준비에 대한 관심도 많고 그리고 노후 자금이라고 한 게 이제 대부분 국민연금이나 이제 공적연금, 뭐 퇴직연금 이런 것들이 이제 주된 자산이 될 거니까 연금에 대한 문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게다가 해마다 전체 인구 중에서 5060 세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꾸준히 늘고 있는데 2027년까지 비중과 규모는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자, 그럼 노후 준비를 서둘러야 하는 분들도 늘었다고 좀 봐야겠습니까?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 특히나 올해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경제활동 중심 인구를 보통 3040 세대를 경제활동 중심 인구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2021년 올해부터는 보면 3040보다 이제 5060 세대가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3040보다 5060 세대가 한 28만 명 정도 더 많고요. 이게 역전 현상이 일어나면서 앞으로 계속 5060이 이제 우리나라의 주축이 되는 세대가 될 것 같거든요. 이게 왜 그런지 제가 한번 봤더니 1971년생이 100만 명 되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50대로 올해 진입을 하면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 이제 5060 세대들 늘어나는 추세일 거고 연금이나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은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올해 연금 준비하는 분들이 챙겨둬야 할 변화 가장 먼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올해 이제 좀 주목해봐야 될 게 이제 ISA라는 만능 통장이라고 예전에 판매가 많이 됐던 게 있어요. 이게 2016년에 도입됐던 통장인데요. 이게 만기가 5년짜리입니다. 그러니까 2016년에 이제 만기가 5년이니까 2021년 올해 만기가 도래를 하잖아요.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이제 투자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한번 봤더니 이 6조 3,800억 정도가 아직 잔고에 들어가 있어요. 이 돈이 이제 올해 만기 들어오니까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또 노후가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정부 입장에서도 이 돈을 그냥 찾아서 바로 쓰는 게 아니고 노후 자금으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좀 주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우리 연금저축이라고 해서 우리 세액공제 받는 통장 있잖아요. 연금저축 IRP 통장에다가 ISA 만기 자금을 재이체를 시키면은 그 금액 중에 일부를 이제 세액공제를 해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내가 만기 자금 한 3천만 원 된다. 그 3천만 원을 이제 전부 다 연금 계좌로 이체시키면 10%에 해당하는 300만 원까지를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혹시 이제 만기 도래하시는 분들 같으면 뭐 다른 용도로 쓸 게 아니고 노후 준비에 쓸 거라고 하면 이 연금 계좌로 이체하셔가지고 세액 공제를 추가로 받으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그 지난해부터 그 50세 이상 연금 계좌 세액 공제를 200만 원 더 받을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거랑 이제 ISA 이체하는 거는 별개고요. 방금 말씀하신 50세 이상은 원래 이제 연금 저축에 저축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간 400만 원, IRP 계좌까지 합치면 연간 7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50세 이상인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은퇴가 임박해 있으니까 추가로 플러스 혜택을 좀 더 주는 거예요. 200만 원을 더 저축하면 세액공제를 더 해주게끔 돼 있어서 연금저축만 활용하면 50세 이상인 분은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고요. IRP까지 활용하면 이제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거랑 또 별도로 ISA 계좌 만기 자금을
다시 연금 계좌로 이체하면 플러스해서 최대 300만 원을 더 공제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럼 1월이 연말정산 기간인데 지금부터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1월 달에 하는 것들은 이제 50대인 분들은 지난해 저축한 금액에 대한 거를 이제 올해 공제받는 거죠. 신청해서 받으시는 거고요. ISA 계좌 만기는 올해 만기가 들어오시니까 이거는 이제 올해 이체를 하시게 되면 내년도 1월 달에 연말 정산하실 때 공제를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계약 기간도 변경이 됐는데 이건 어떻게 달라진 겁니까? ISA가 이제 계약 기간이 원래는 이제 5년이 지나면 그냥 만기가 돼가지고 적용돼가지고 해지를 해야 됐었는데 연장할 수 있게끔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고민을 해보시면 내가 이거 노후 자금으로 활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만기 때 이거를 해지하신 다음에 연금 계좌로 이체하시면 세액공제 혜택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뭐 당장 목돈은 필요하지 않고 그냥 세제 혜택만 그냥 계속 받고 싶다 ISA 그런 분들은 그냥 만기 연장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또 노후 연금하면 빠질 수 없는 그 주택연금도 변화가 좀 있다고요? 주택연금 같은 경우가 이제 지난해 올해 걸쳐서 이제 가장 변화가 많은 부분들 중에 하나가 주택연금인 것 같은데요. 올해 이제 좀 예정되어 있는 변화가 뭐가 있냐 그러면 주택연금의 신탁 방식의 연금 제도가 도입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 주택연금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본인하고 배우자가 살아있는 동안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게 장점이거든요. 근데 이제 주택 소유하신 분이 먼저 사망하게 되면 배우자가 연금을 계속 받으려고 하면 주택 소유권을 확보를 해야 돼요. 근데 소유자가 먼저 사망하면 상속이 일어나 버리잖아요. 그 상속인들 중에는 배우자도 있지만 자녀도 같이 있어서 자녀들이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남은 배우자가 연금을 못 받는 사례가 왕왕 발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가 왜 동의 안 해주냐 그러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요즘 이제 재혼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자녀들 동의를 얻기 어려운 경우도 상당히 많아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신탁 방식을 도입하게 되면 주택 소유들을 신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놓은 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제 수익자로 지정해 놓은 사람한테 살아있는 동안 계속 연금을 지급할 수가 있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주택 소유자가 먼저 사망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들도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서 이게 올 6월 달 정도에 도입될 것 같습니다. 올해 6월 달부터 도입이 된다고요? 알겠습니다. 자, 은퇴 재무 상담 문자 받고 있습니다. 은퇴 재무와 관련해서 꼭 연금이 아니어도 은퇴 설계와 관련한 재무 상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이나 애플리케이션 채팅창으로 받고 있습니다. 서둘러 주시면 저희가 그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주택연금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도 큰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지난해 있었던 변화 중에 하나가 이제 가입 대상을 좀 대폭 확대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주택연금 가입 연령은 원래 이제 주택 소유자나 배우자 중에 연장자가 원래는 60세 이상이어야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었는데 요거를 지난해 4월에 55세로 낮췄었어요. 그게 있고 또 12월 달에 또 변화가 있었던 게 뭐냐면 주거용 오피스텔 사시는 분이 주택연금에 원래 가입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난해 12월 8일부터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 사시는 분도 주택연금 가입할 수 있게끔 제도를 좀 바꿔놨고요. 제일 크게 바뀐 게 뭐냐 그러면 주택 가격 기준인데 원래 시가 9억 원 이하 주택만 가입하는데 이거를 공시가 9억으로 바꿨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가입 범위를 좀 대폭 확대해 놓은 게 이제 주택연금의 가장 지난해 큰 변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거용 오피스텔도 일반 주택과 동일한 기준의 연금을 받게 되는 겁니까? 주택 가격이 동일하다고 하면 일반 주택보다는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게 조금 연금을 덜 받게 돼요. 예를 들어서 70세 가입자가 한 3억 정도 하는 주택을 담보로 받겠다고 하면 일반 주택인 경우에는 92만 2천 원 정도 연금을 매달 받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을 똑같이 3억짜리를 맡기면 한 73만 6천 원 정도 연금을 받게 되니까 연금액을 조금 덜 받게끔 돼 있습니다. 이게 평가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최근 주택가격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집값이 많이 오른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분들은 연금을 더 받게 되는 겁니까? 이 질문 진짜 많이 나오는 질문인데요. 집값이 뭐냐면 이제 주택연금이라는 거는
가입하는 시점에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연금액이 책정이 돼요. 아, 가입 당시에. 예. 그럼 그 이후에 주택 가격이 오르든 떨어지든 상관없이 처음 책정된 금액의 연금액을 계속 받게 되거든요. 예. 이 조건이 이렇다 보니까 주택 가격이 하락할 때는 가입자 입장에서 좀 유리해 보이는데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방금 하신 질문을 하게끔 돼 있어요. 집값 올랐는데 연금도 안 주냐? 예. 다 질문하게 돼 있는데 다 안 주고요. 만약에 더 받고 싶으면 그러면 해지했다가 다시 가입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질문을 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예. 해지하면 다시 가입할 때 재평가를 해서 그 가격대로 연금을 주기는 하는데 주의할 게 있습니다. 동일 주택을 가지고 해지한 다음에 바로 가입하려면 3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아, 3년이요? 그리고 이제 주택연금 가입 당시에 주택 가격의 한 1.5% 정도 되는 이제 초기 보증 수수료를 납부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해지했다 다시 가입하면 이걸 이중으로 납부하는 문제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민감하게 따져보시고 해지 후 재가입하시더라도 그런 건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연금 관련해서도 변화가 있다는데 어떻게 달라진 겁니까? 국민연금 관련해서 이제 지금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의 변화가 있었던 부분이에요. 예. 지금도 이것 때문에 이제 국민연금공단에 문의 전화가 엄청 많이 쇄도해서 전화 통화하기도 힘든 상황이거든요. 예. 이게 뭐냐 그러면 추후납부란 거는 과거에 납부하지 않았던 보험료를 은퇴하기 직전에 한꺼번에 납부하신 다음에 연금액을 좀 늘려가는 전략을 쓰시는 거를 말하거든요. 예. 근데 이게 어떤 분들 일부 부유층에서 과거에 한 20년 넘게 안 냈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면서 이거를 이제 추후납부 제도를 재테크 수단으로 좀 활용하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예. 이제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지난해 8월에 이제 법안이 하나 제출됐던 게 뭐냐 그러면 국민연금 추후납부 기간을 10년 미만으로 제한하자. 아, 예. 그게 법안이 올라갔고 작년 12월 2일 날 국회를 통과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법 시행되기 전에 어서 빨리 추후납부하자라는 분들이 막 몰리면서 이 문의들도 되게 많고 국민연금공단이 되게 바빠진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12월 29일부터 이제 시행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은 과거 납입하지 않은 기간이 10년이 넘는다고 하더라도 10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만 추후납부를 할 수 있게끔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납부 예외 기간이 12년이 있을 경우에는 지난해까지는 모두 좀 추후납부가 가능했는데 네네. 이제는 10년까지만 가능하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좀 줄어드는 거겠군요. 그렇죠. 이제 동일하게 만약 12년 납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것보다는 이제 10년 미만으로 납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좀 줄겠죠. 예. 7924번님께서는 납부 예외 기간이 13년 중 지난해까지 이미 9년치 납부가 끝났는데 그럼 올해 이후로는 1년치만 추가 납부가 가능한 건가요? 라고 하셨거든요. 그 질문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예. 작년 12월 29일 기준으로 해서 리셋이 된 다음에 그 이후로 추후 납부 기간이 10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13년 중에 9년은 납부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남은 4년은 이제 올해 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퇴직연금 옮기는 과정도 간편해진다고요? 이거는 이제 계속적인 이제 개편을 통해 가지고 이미 간소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면 과거에는 퇴직연금을 이전할 때 금융기관을 두 군데를 다 갔어야 됐었어요. 그러니까 옮기려고 하는데 다 갔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옮기고자 하는데 한 군데만 가면 이제 개인형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이전하는 게 간소화되어 있고요. 요즘은 이제 모바일로도 그냥 이전을 할 수가 있어서 상당히 좀 간편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8242번님,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정할 때 국민연금 받는 것도 포함해서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부 두 사람 모두 포함되는 가구당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라고 하셨네요. 부부가 같이 사는 게 가구당으로 이제 기초연금은 지급을 하거든요. 이제 기초연금을 산정을 할 때 대상자를 산정할 때 소득 하위 70%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 소득이라는 것들은 이제 진짜 소득하고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것들을 합쳐서 평가를 합니다. 그때 단독 가구, 혼자 사는 가구는 기준 금액이 올해 기준으로 169만 원이 이하일 때만 받으실 수가 있고요. 부부가 같이 사는 경우에는 270만 4천 원 정도니까 이 부부인 경우에는 요 금액을 기준으로 그보다 작으신 소득 인정액이 작으신 분들이 받으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이제 소득평가액 산정할 때 그 금액 포함해서 산정을 한다는 것도 질문하신 분이 바르게 알고 계신 겁니다.
자, 6887번님께서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이자와 수수료는 얼마나 되나요?라고 질문하셨네요. 주택연금이 이제 이름이 연금으로 붙어 있으니까 사람들 연금이구나 생각하는데 이거 본질은 이 대출이거든요. 예. 대출이다 보니까 이제 이자하고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이자부터 먼저 살펴보면 보통 이자 금리는 이제 3개월 변동금리나 6개월 변동금리를 적용해서 이제 산정을 하는데 뭐 CD 금리에다가 1.1%를 더하거나 뭐 아니면은 코픽스 금리에 0.85도 하는데 뭐 이거 잘 모르시면 현재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1.75에서 한 1.77% 정도 이자가 붙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연금 받으신 금액에 그 이자가 붙으면 이자를 매달 상환해야 되시는지 또 물어보시는 분이 계신데 상환하는 거는 아니고 이자 금액까지 더하고 이제 부채로 계속 더해가고 있다가 본인 배우자가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나중에 갚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수수료 물어보셨는데 수수료는 처음 가입할 당시 이제 초기 보증 수수료라고 해서 집값의 한 1.5% 정도가 책정이 됩니다. 이것도 돈을 내는 게 아니고 부채로 그냥 계상을 해두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매달 잔액 기준에서 연간 0.85% 정도에 대한 이제 보증 수수료가 이제 매년 붙는다고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냥 거의 단답으로만 여쭤보겠습니다. 7033번님인데 작년에 은퇴했는데 이제서라도 연금보험 들어도 괜찮을까요?라고 하셨습니다. 연금보험 작년에 은퇴하셨으면 이제 목돈이 있으신 경우에 즉시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시연금은 이제 납입을 하면 바로 다음 달부터 연금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연금 상품이 있으니까 본인한테 맞으시면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뭐 다른 소득이 조금 더 있거나 당장 받지 않으셔도 된다고 하면 거치 기간이 좀 일부 있는 연금에 가입하시는 것도 가능한데 금방 물어보신 분들한테는 이제 즉시연금 같은 게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에셋 은퇴연구소 김동엽 상무와 함께했습니다.